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 달.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하며 수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지구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2026년 여성을 포함한 우주인을 달로 보내고 2030년 달 유인 기지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도 10번째 협정국으로 참여 중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은 이제 쉽게 말하면 브랜드명입니다. 약칭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달과 화성을 탐사하려고 하는 Moon to Mars라는 프로젝트이고요. 아폴로가 달에 그냥 잠시 갔다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달에 영구적으로 상존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아르테미스 계획의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달 표면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경험들을 이용해서 화성도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지구에서 달을 중간 연구장으로 해서 달에서 화성 갔다 왔다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을 전진기지로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자원 고갈 문제로 위기에 처한 지구.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꿈을 위해 미국 나사가 쏘아보낸 무인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 2021년 2월 붉은 행성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인간 대신 척후병이 되어 화성의 토양 샘플을 채집하고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성의 모습과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전송하기도 했죠. 지금은 황량한 땅. 그러나 화성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인류 생존의 마지막 희망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화성은 저희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을 가진 환경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몰드에서 근데 어떤 이유인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화성 탐사 가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환경이 비슷하면 생명이 있을 확률이 많다. 너무나 우리가 비슷한데 얘는 왜 이렇게 죽음에 따르게 변했을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화성을 얘기하게 되면. 화성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 달. 유럽 우주국도 미국 못지않게 달 탐사에 적극적입니다. 달 착륙선을 보낸 데 이어 달기지 건설도 계획 중이죠. 아시아 국가들도 앞다퉈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도 합류했죠. 5, 4, 3, 2, 1, 0. Ignition. 2022년 8월 5일 우리 손으로 개발한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무사히 지구 궤도를 벗어나 페어링을 분리한 다누리.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며 긴 심우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1년 8개월. 다누리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운영 관제실. 다누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니터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며 교신 중입니다. 145일 만에 임무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 지금은 달 상공 100km에서 하루 12번씩 달을 돌며 쉴 새 없이 우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상 시스템 운영 업무는 9명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스케줄 근무로 이제 밤낮 이제 돌아가는 인원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낮에 뭐 임무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상 시스템의 이제 실시간 운영 지원, 이제 군대에서 위수 지역처럼 관제실 근처에서도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매일매일 궤도 결정을 하면서 다누리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궤도를 지나갈 거니 과학 탑재체들에게 그 궤도 정보를 전달을 해서 원하고자 하는 지역을 찍을 수 있도록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최초의 달 탐사선. 7년간의 꼼꼼한 설계와 끊임없는 검증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는데요. 가장 큰 고비는 탐사선 중량 증가. 탑재체가 늘어나면서 목표 무게보다 23%가 증가한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건 이 사업이 맨 처음에 한국형 발사체에 이제 실어서 달에 보내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50이라는 숫자가 이제 발사 중량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에 맞추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탑재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승객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버스도 커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550kg에 담기에는 이제 쉽지 않았던 상황이 된 거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증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줄어들게 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줄어들면은 달에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발사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궤도 설계팀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달라진 무게에 맞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 모든 항로를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죠. 이제 그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무게는 증가가 됐고 공식화됐고 주어진 그 연료는 한정돼 있고 하드웨어를 다 뭐 부품을 다 뜯어서 새로 조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뭐 최선의 방법은 궤도 가는 길을 바꿔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어떤 그 목표 임무를 다 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랬죠. 달에서 한 몇 개월 동안 100km로 이용하다가 나중 300으로도 또 이용하는 그런 약간 좀 섞인 제안을 나사한테 했었고 나사에서는 그거는 좀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사도 이제 BLT를 써보는 게 어떠냐. 지구와 달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곧장 가면 사흘 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고심 끝에 태양 쪽으로 리본 모양을 그리며 멀리 돌아가는 BLT 궤도를 선택했습니다.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가장 아낄 수 있는 가성비 코스였죠. 이 BLT 궤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처음 기획 단계부터 빠져 있었던 그런 옵션이었죠. 이 BLT라는 궤적 자체를 했던 경우가 거의 없고요. 우리는 당연히 한 번도 안 해봤고 외국에서도 뭐 미국 정도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미국만 한 거죠. 사실 이 BLT라는 길이 답이 하나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답이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사랑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저희가 이제 이거밖에 답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은 이거밖에 없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정말 울분을 토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나사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오, 잘했어.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어. 맞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정말 너무들 기뻐했죠. 결국 해답을 찾아낸 연구진들. 그 뒤로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다누리 개발에 전념했습니다. 마침내 최종 점검을 마친 다누리. 전용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발사장으로 향했습니다. 60시간의 운송 끝에 도착한 곳은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이제 미국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떠날 시간입니다. 페어링 때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상에서 다누리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페어링이 되면 이제 보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페어링을 다 닿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그래도 잠깐만 작업을 홀드해달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누리 닿기 직전에 거기서 절을 했습니다. 정말 속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항상 곁에 있을 테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다누리 가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발사가 되고 저희가 보는 모니터에서 지상에서 발사체가 떠나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없죠. 거기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늘을 보는 거. 정말 기뻤죠. 정말 우리가 해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밤을 새고 달에 진입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원하고자 하는 궤도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저희 관련된 분들한테 톡을 보냈어요. 다누리는 이제 진정한 달 궤도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새벽 시간에 톡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그게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더라고요. 다누리 진정한 달 궤도선대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는. 네. 저희랑 같이 일했던 나사에서도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개념의 위성체가 처음 발사하고 임무 궤도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데 나사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겪는데 어떻게 다누리는 그런 어려움 없이 바로 들어갔냐. 그래서 그런 걸 물을 때마다 저희는 이미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주 탐사의 영역은 우주 개발 선진국만 도전할 수 있는 사실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은 이제 탐사 영역까지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누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탐사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죠. 달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는 1년간의 임무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무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이 원래 임무 계획인데 그게 임무 궤도에서 1년인데 그게 이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 2년 연장을 했던 가장 큰 계기는 일단은 이제 저희 연료가 많이 남았어요. 이제 연료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위성체도 그때까지 동작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적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24년까지는 현재 100x100 고도를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학 데이터가 확장해서 넓은 영역이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 모두 오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다누리는 달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 중일까요? 다누리는 달로 떠나면서 6종의 과학 탑재체를 실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과학 탑재체 5종과 미국이 개발한 섀도우 캠입니다. 과학자들이 꼽은 달 유인 착륙 후보지는 태양빛이 직접 닿지 않은 달의 극지방, 영구 음영 지역입니다. 여러 탐사를 통해 얼음이 발견된 곳인데요. 아무도 보지 못한 달의 극지방을 돌며 영구 음영 지역을 집중 촬영하는 섀도우 캠. 기존 카메라보다 200배 높은 감도로 인류 생존에 필요한 물의 흔적을 확인하며 달 착륙 후보지를 찾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달이 거의 수직으로서 자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지역에 만약에 움푹 이렇게 유성이나 해성에서 물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파졌다고 하면 여기 안에는 태양빛을 영원히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물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여기 안을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섀도우 캠은 깊은 노출을 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지형을 직접 관측을 했습니다. 섀도우 캠이 촬영한 영구 음영 지역. 바위가 굴러떨어진 흔적이 보일 정도로 선명합니다. 섀도우 캠과 함께 달 착륙 후보지를 찾고 있는 루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과학 탑재체입니다. 달에서 100km 떨어진 상공에서도 달 표면을 정밀하게 찍을 수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죠. 달 표면의 물질 자체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질하고는 다르죠. 지구보다는 훨씬 달 표면이 고르기 때문에 균일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하는 특성도 지구랑도 많이 다르고 그런 반사 특성이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누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루티를 개발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굉장히 어두운 환경을 촬영하는 거하고 굉장히 밝은 영역을 촬영하는 거, 이게 다 가능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루티를 개발할 때 우리가 만든 루티를 통해서 국민들이 달도 보고 달에서 지구도 보고 우주도 보고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 개발을 했었고요. 그렇게 한 컷에 담긴 지구와 달 사진. 지구도지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달에서 표면에서 바라본 지구가 동그랗게 떠있는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달에 갔구나.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니. 근데 그때 24일날 낮에 밖에 나와 있으면 단체 사진 다 찍혔다고. 55 아시아 인구가 다 찍힌 단체 사진이라고. 누구나 다 알아요. 지구는 동그랗고 흑백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온다는 건 다 아는데 그때 순간은 잊지 못해요. 우리가 만든 카메라로 저 영상이 나와서 그 첫 영상을 봤다는 게 너무 막 가슴이 뭉클했고.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 4달 반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더 의미 있고, 일단 과학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걸 한번 찍어보자. 한 달 동안 우리가 똑같은 그 사진으로 지구를 가운데다 놓고 찍자. 한 달 동안 이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이제 계속 했고, 나중에 영상 이제 만들어 보니까 진짜 공전하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마치 달처럼 초승에서 보름, 금음으로 변하는 지구. 루티는 달 곳곳의 신비스러운 지형을 선명하게 포착해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탑재체 폴캠.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입니다.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시야가 넓고 또 편광으로 관측을 한다는 카메라입니다. 편광은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그 노트북에 편광 필터가 있는 경우에 옆에서 조금만 비껴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빛하고 달 표면하고 관측자, 그러니까 인공위성하고 이 각도인 위상각이 중요한데 편광을 관측이 지상에서는 어렵고 또 뒷면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달 궤도선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편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궤도선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00km 상공에서도 지표면 입자를 자세히 관측해 달 표면 입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편광 카메라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면 그러면 입자 크기 분포가 어떤지를 이제 지역마다 어떤 분포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고 그러면 달 표면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변화 과정을 겪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우리 100km 다누리가 이렇게 달을 이렇게 2시간에 한 번씩 도는데 달도 이제 공전하고 자전을 같이 하잖아요. 계속 연속해서 이제 영상을 모자이크를 할 수가 있죠. 그 영상을 계속 이제 붙여서 전체 지도를 그것도 편광 정보가 포함되어진 달 전체 지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